영하 30도. 몽골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이 추운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란툴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녀에게 한국 음식이란 김치와 떡볶이였습니다. 빨갛고 매운 것. 그게 전부였죠.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에요. 우리 입맛엔 안 맞아요. 그런 그녀가 시장에서 하얀 떡을 발견합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떡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에 이걸 꼭 먹어요. 새해 음식이 맑은 국이라니. 사란툴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명절이라면 화려하고 풍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몇 주 뒤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찾는 메뉴가 됐죠. 심지어 70이 넘은 어머니까지 또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이거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 심심하다던 떡국이 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한국 음식을 오해하던 한 여성이 결국 깨닫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늘 매서웠어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사란툴가, 올해 52살이 된 평범한 식당 주인이죠.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르헉이나 보즈를 만들어 팔면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건 제게 늘 낯선 대상이었습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 노래를 틀어달라고 할 때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건 젊은이들의 세계였으니까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빨갛고 매운 것들 뿐이었어요. 김치나 떡볶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음식들은 자극적이고 몸에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나라이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식당에서 쓸 재료를 넉넉히 사두는 게 좋거든요. 양고기와 감자, 양파를 담으며 시장 안쪽을 걷고 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 식재료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안쪽에는 낯선 포장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곳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식당에서 쓸 재료도 아니고 손님들이 찾는 메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게 앞 냉장고에 하얀 떡이 담긴 봉지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떡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특이했어요. 가래떡처럼 길쭉한데 얇게 썰려 있었죠. 제가 아는 몽골 과자나 빵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떡국 끓여보세요. 지금 계절에 딱 좋아요. 떡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이게 무슨 음식인가요? 주인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몽골어를 유창하게 하는 교포 2세였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명절 음식이에요. 설날에 먹는 국인데 떡을 넣어서 끓이는 거죠. 국물은 아주 맑고 담백해요. 명절 음식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한국 명절이라고 하면 뭔가 화려하고 복잡한 음식들을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맑은 국이라니.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맵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정말 깔끔해요. 고기 육수에 떡만 넣으면 돼요. 저는 봉지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으로 하얀 떡이 보였어요. 만져보니 말랑했죠. 이걸 국에 넣는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어요. 떡이라는 건 몽골에서도 있지만 대부분 단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국에 넣는다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맛있나요? 제 질문에 주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먹어요.
새해 첫날에 이걸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죠. 한 살 더 먹는다는 표현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봉지를 도로 내려놓으려다가 주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란툴가 씨, 한번 해보세요. 겨울에 먹으면 진짜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져요.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관심이 크게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음식이라는 호기심 정도였죠. 그런데 주인의 권유가 계속되니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을 물었을 때 주인은 합리적인 숫자를 댔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죠. 저는 결국 떡 한 봉지를 샀습니다. 주인은 레시피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소고기나 닭고기로 육수를 내고 간장과 마늘로 간을 한 뒤 떡을 넣어 끓이면 된다고요. 계란이랑 파도 넣으면 더 좋아요. 주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맑은 국물에 떡만 넣는다는 게 과연 맛있을까? 몽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일까? 저는 의문이 많았죠. 시장을 나오면서 손에 든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떡이 비닐 너머로 보였어요. 명절 음식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몽골에도 명절 음식이 있어요. 차강사르 같은 명절엔 보즈와 허르헉을 먹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가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음식들이죠. 그게 우리식이에요. 힘을 내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음식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명절 음식은 맑은 국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명절이라는 건 1년에 몇 번 없는 특별한 날인데 왜 그렇게 담백한 음식을 먹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떡국이라는 음식이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국 요리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아는 한국 음식들은 대부분 색깔이 강하고 향이 진했어요. 빨간 고추장이나 마늘 냄새가 확 풍기는 것들이요. 그런데 떡국은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을 때 떡 봉지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주방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장 끓여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언젠가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였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받으며 저는 문득 떡국 생각이 났어요. 손님 중 한 명이 따뜻한 국물 요리를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내온 양고기 국을 먹으며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죠. 진한 육수에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국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국물이 뿌옇고 기름기가 돌아야 제대로 된 국이라고 느끼죠. 맑은 국물이라는 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떡국이 과연 이 사람들 입맛에 맞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떡 봉지가 눈에 밟혔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죠. 사실 바쁜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끓여서 먹었을 때 실망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식당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바트라는 이름의 50대 남자였죠. 그는 가끔 저녁 늦게 와서 술을 한잔하곤 했어요. 사란툴가,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바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내일 오세요. 그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려는데 문득 떡국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치는 먹어봤어요. 매운데 맛있더라고요. 역시나 김치였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다들 김치나 매운 요리만 떠올리는 게 당연했죠. 떡국은요? 제 질문에 바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명절 음식이라던데. 바트는 흥미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간 뒤 저는 주방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떡 봉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으로 하얀 떡이 보였죠. 명절 음식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걸 명절에 먹을까요? 맑은 국물에 떡만 넣은 단순한 음식을 왜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풍성해야 하고 화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소박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길고 추웠죠. 이런 날씨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떡국이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봉지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끓여보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저 낯선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할지 몰라도 제게는 그냥 시장에서 산 떡 한 봉지에 불과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떡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봉지가 보였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끓여서 먹으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국 한 그릇으로 끝날까? 그 의문은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이라는 말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겨울에 먹는 따뜻한 국이라는 설명도 잊히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정말 특별한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떡 봉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하얀 떡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끓여볼까 말까? 그 고민이 계속됐어요. 결국 그날도 다시 냉장고에 넣어뒀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떡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의심과 함께 아주 작은 호기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끓여볼 것 같다는 예감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식당 문을 일찍 닫은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저도 유난히 피곤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죠. 떡 봉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끓여볼까? 아니면 내일로 미룰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시장 주인이 알려준 레시피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소고기 육수에 간장과 마늘로 간을 하고 떡을 넣는다. 간단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떡을 꺼냈어요. 봉지를 뜯으니 하얀 떡이 손에 잡혔죠. 만져보니 쫀득했습니다. 이걸 국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였죠. 소고기를 꺼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평소 몽골국을 끓이듯 육수를 내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익으면서 국물이 뿌옇게 우러났죠. 저는 그 색을 보며 안심했어요. 이 정도면 국물이 제대로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시장 주인 말로는 맑은 국물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한 육수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몰랐죠. 결국 기름을 조금 걷어내고 불을 줄였어요. 국물이 탁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끓였습니다. 간장을 넣을 때도 망설였어요. 얼마나 넣어야 할까? 저는 평소보다 적게 넣었죠. 마늘을 다져서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연했어요. 몽골 국에 비하면 맥이 빠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떡국이라는 음식이니까 이대로 가기로 했어요. 떡을 넣었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천천히 익기 시작했죠. 저는 나무 주걱으로 저으며 지켜봤어요. 떡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시장 주인이 계란도 넣으라고 했지만 저는 일단 기본만 해보고 싶었거든요. 파만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초록색 파가 하얀 국물 위에 떠올랐죠. 국이 다 끓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는 동안 식탁을 정리했죠. 그때 남편 바타르가 들어왔어요. 오늘 뭐 끓였어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떡국이라는 거예요. 바타르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는 늘 입맛이 까다로우셨죠. 새로운 국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갔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국물이 맑았어요. 기름이 거의 없고 색도 연했죠. 저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바타르와 어머니 앞에 그릇을 놓았을 때 두 분 모두 국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별로였죠? 국물이 너무 연해 보였을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먹는 국과는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저도 제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떡이 동동 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죠.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어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온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속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죠. 국물 자체는 심심했어요. 진한 맛이 없었고 자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떡을 씹었을 때 식감이 독특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했죠. 몽골 음식엔 이런 식감이 없어요. 떡이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씹을 때마다 국물이 배어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맛있는 건가? 맛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국물을 한술 더 떠서 마셨죠.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바타르도 떡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씹더니 국물을 마셨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졌죠. 처음처럼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국물을 조금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저는 어머니 표정을 살폈습니다.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절 음식이래요. 어머니는 다시 떡을 집어 드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더니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심심한데 먹을 만하네. 그 말이 의외였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음식 평가가 엄격하셨거든요. 맛없으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먹을 만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어요.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국을 먹고 있었죠.
저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어요. 보통 식사 시간엔 누군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다들 집중해서 먹었습니다. 제 그릇이 비어갔어요. 저는 국자를 들고 국을 더 떠서 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죠. 자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손이 갔어요. 떡을 씹으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음식이 왜 이런 식감일까? 왜 이렇게 담백할까? 바타르가 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듯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속이 편하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몽골 국은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지만 가끔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거든요. 기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국은 달랐어요. 배가 따뜻해지면서도 속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두 그릇을 드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드신 거였죠. 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속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이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심심한 국이 왜 이런 느낌을 주는 걸까?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죠. 내일 아침에 데워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배가 편안했습니다. 보통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몸이 가벼웠고 속도 편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남은 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붓고 다시 데웠죠. 끓이면서 향을 맡았을 때 여전히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담백한 향이었습니다. 데운 국을 그릇에 담아 혼자 먹었어요. 어제와 같은 맛이었죠. 떡은 하루가 지나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국물을 머금은 떡을 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왜 명절 음식일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걸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 궁금증이 조금씩 커졌어요. 처음 시장에서 샀을 때만 해도 그냥 낯선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맛이 화려하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나는 게 이상했어요. 자극이 없는데도 손이 가는 게 신기했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만 있었어요. 식당에 출근해서도 떡국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면서도 문득문득 떠올랐죠. 어제 먹었던 그 따뜻한 국물이, 어제 씹었던 그 쫀득한 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 바트가 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양고기 국을 주문했죠. 저는 국을 끓이면서 떡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양고기 국은 진했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향도 강했죠.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하지만 떡국은 달랐어요. 기름기가 거의 없고 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나면 속이 편했죠. 저는 국자를 저으며 궁금해졌어요. 두 가지 국이 왜 이렇게 다를까?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거였습니다. 몽골 국은 몽골 국대로 좋고 떡국은 떡국대로 좋은 것 같았죠. 저는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어요. 다만 느낌만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제 그 국 또 안 끓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바타르가 음식을 또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는 보통 제가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떡국을 또 먹고 싶다고 했어요. 떡이 없어요. 다 먹었잖아요. 제 대답에 바타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사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음식이 정말 괜찮았나 보다.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제 느낌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빈 냄비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떡국이라는 음식이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엔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심심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극은 약했지만 편안함이 있었어요. 맛이 강하지 않았지만 계속 생각났죠. 이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박한 국이 자꾸 떠올랐어요. 냄비를 선반에 올려놓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서 떡을 또 사야겠어요. 이번엔 계란도 넣어볼 생각이었죠. 시장 주인이 알려준 대로 제대로 한번 끓여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이 음식이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오래 먹어왔는지 알고 싶었죠. 명절 음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떡이 떠올랐죠. 하얀 떡이 국물 속에 떠있던 모습이 눈송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떡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다거나 훌륭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쁘지 않다는 거였죠. 예상과 달랐다는 것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이 음식을 다시 먹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장에 갔어요. 이번엔 떡을 사러 일부러 간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우연히 눈에 띈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간 거죠. 그 차이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한국 식재료 가게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란툴가 씨, 또 오셨네요. 그가 반갑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조금 쑥스러웠어요. 떡 좀 더 살게요. 주인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떡을 꺼내 봉지에 담으면서 물었죠.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맛있었다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엔 또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 대답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심심하다고 하는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주인은 떡을 건네며 덧붙였어요. 이거 한국에선 새해 첫날 꼭 먹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거죠. 새해 첫날이라는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저는 떡 봉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새해에 먹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음식이래요. 하얀 떡이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출발이라. 그 말이 떡국의 맑은 국물과 어울려 보였어요. 깨끗하고 담백한 맛이 새해와 연결되는 것 같았죠. 그럼 다들 먹나요? 어린아이들도요? 제 질문에 주인이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다 먹어요. 떡이 부드러워서 누구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음식이래요. 가족 음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떡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그게 이국의 특징이었던 거죠. 집에 와서 떡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엔 계란도 넣고 파도 더 많이 넣었어요. 국물이 끓으면서 김이 올라왔죠. 저는 국자로 저으며 주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모여 먹는 음식, 새해를 맞이하는 음식,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국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럿이 둘러앉아 나눠 먹는 거였죠. 저녁 식사 때 바타르와 어머니 앞에 떡국을 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선 새해에 먹는데요. 가족끼리 모여서요. 바타르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어요. 새해 음식이요? 네. 다 같이 한 그릇씩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떡을 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차강사르랑 비슷하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몽골의 새해 명절인 차강사르도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새해를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달랐어요. 몽골 명절엔 보즈와 허르억처럼 고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죠.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반면 떡국은 가벼웠어요. 배를 채우기보다는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이었죠. 저는 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새해에 이렇게 담백한 음식을 먹을까? 명절이라면 화려하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 어른도 아이도 함께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부담 없는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맵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은 국물이 모두에게 맞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릇을 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자주 먹어도 되겠어.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떡국은 달랐나 봐요. 어머니도 편하게 느끼신 거였죠. 며칠 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자꾸 떡국을 떠올렸어요. 손님들에게 양고기 국을 내주면서도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단골 손님 바트가 왔을 때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바트 씨, 한국 음식 중에 떡국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얀 떡을 넣어 끓이는 국이라고. 한국에선 새해에 먹는 음식이라고. 맑은 국물에 담백한 맛이라고 말했죠. 바트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선 안 파는 음식이죠? 네. 저도 집에서 끓여 먹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맛있다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엔 또 아니었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속이 편하고 따뜻해요.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관심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그 대화를 떠올렸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떡국을 또 끓였어요. 이제는 레시피가 손에 익었습니다. 육수 내는 시간간 맞추는 정도, 떡 넣는 타이밍 모두 알게 됐죠. 국을 끓이면서 저는 한국 가족들을 상상했습니다. 새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 모습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주까지 함께 한 그릇씩 떠먹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몽골도 비슷했으니까요. 차강사르 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잖아요. 어른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하지만 결국 함께 앉아 있다는 게 중요했죠. 떡국도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맛으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의미로 남는 음식이었습니다. 자극이 없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부담이 없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어요. 여전히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이 심심함이 오히려 모두를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손님들에게 한번 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식당 메뉴로 올리기엔 너무 낯선 음식이었죠. 몽골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어요. 바트 같은 단골들이 이 국을 먹으면 뭐라고 할까? 어머니처럼 자주 먹어도 되겠다고 할까? 아니면 싱겁다며 고개를 저을까? 저는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더라고요. 떡도 하나 남김없이 씹어 삼켰죠.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이 음식이 원래 이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국은 혼자 알고 끝내기엔 아까운 음식이었어요.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 같았죠. 명절에 가족이 모여 먹는 음식이라는 설명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식당 주방을 떠올렸어요. 큰 냄비에 떡국을 끓이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손님들 앞에 한 그릇씩 놓이는 장면도 그려졌죠. 하지만 그건 아직 상상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할 건지 말 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였죠. 가능성을 잠시 떠올려 본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떡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 속에 떠있던 모습이요. 새해를 맞이하는 음식,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 그 의미가 이제는 조금 이해됐어요. 맛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의미로 남는 음식이었던 거죠. 자극이 없어서 모두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담백해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을 손님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들도 저처럼 느낄까?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까? 답은 없었어요. 그냥 궁금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떡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산 게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떡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떡으로 국을 끓이면 몇 그릇이나 나올까? 손님 서너 명이 먹기엔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저는 떡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할 것 같았어요.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는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죠.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며 저는 문득 떡국 생각을 했습니다. 저 큰 냄비에 떡국을 끓이면 어떨까? 단골들이 먹으면 뭐라고 할까? 상상만 했을 뿐이에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둔 채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 마음이 언제 행동으로 바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이 멀지 않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이틀 뒤였어요. 저는 식당 주방에서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는 냄비였죠. 그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떡을 넉넉히 샀어요. 소고기도 더 사왔고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떡국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넣고 천천히 우려냈어요. 국물이 맑게 나오도록 조심했죠. 간장과 마늘로 간을 맞추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습니다. 양고기 국 보즈볶음 요리들이 나갔죠. 그러다 단골 손님 바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국 있는데 드셔볼래요?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요? 떡국이요. 전에 말했던 그거요.
그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떡국을 한 그릇 떠왔어요. 맑은 국물에 하얀 떡이 떠 있었죠. 파와 계란도 올렸습니다. 바트 앞에 그릇을 놓았을 때 그는 국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약간 의아했죠. 국물이 너무 맑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모습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국물이 입에 들어가고 그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표정이 변했죠. 놀랐다기보다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이거 맛이 심심한데요. 바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래요. 담백한 국이에요. 그는 떡을 집어 먹었어요. 씹으면서 다시 국물을 마셨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계속 먹게 되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느꼈던 것과 같았거든요. 자극은 약한데 손이 가는 음식. 바트도 그걸 느낀 거였죠. 그날 저는 몇몇 손님들에게 더 떡국을 냈어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했다가 그릇을 비우고 나서는 부담 없다고 말했죠.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 편해요. 먹고 나니까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손님은 겨울에 먹기 좋다고 했습니다. 따뜻한데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바로 제가 느꼈던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한 음식. 자극적이지 않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 그게 떡국이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어느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평소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었죠. 저는 떡국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 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드셨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거 소화 잘 되겠어. 그 말이 정확했어요. 떡국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기름기가 없어서 속이 편했고 떡이 부드러워서 부담이 없었죠.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빈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떡국이 다 나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드셨어요. 남은 국물도 거의 없었죠. 저는 냄비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왜 한국에서 오래 남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맛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 맵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거부감이 없는 음식. 그래서 명절에 가족이 모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강사르를 떠올렸습니다. 몽골의 새해 명절이죠. 그날도 가족이 모여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새해를 축복하죠. 하지만 차강사르 음식은 화려했어요. 고기가 많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요리들이었죠. 그게 우리 방식이었고 우리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명절 음식이 맑은 국이었죠. 담백하고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안에 모두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떡국을 봤을 때 저는 의심했어요. 이게 맛있을까? 명절 음식이 이렇게 심심해도 되나? 그런데 먹어보니 달랐어요. 맛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음식이었죠. 의미가 있었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몽골 음식은 강했어요. 맛도 강하고 향도 강했죠. 그게 우리 기후에 맞았고 우리 체질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부드러웠어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극이 없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담백해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떡을 떠올렸죠. 하얀 떡이 국물 속에 떠 있던 모습이요. 그 하얀색이 새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새 출발이라고 했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하는 거였죠. 다음 날 식당에 나갔을 때 바트가 다시 왔어요. 그는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국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들어놨어요. 바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먹고 집에 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트도 저처럼 된 거였어요. 자극은 없는데 자꾸 생각나는 음식. 그게 떡국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떡국을 정식 메뉴로 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손님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다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이라 따뜻한 국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고기 국도 인기였지만 떡국을 찾는 손님도 늘어났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를 데려온 가족들이 좋아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란툴가 씨, 이거 한국 음식이라며? 한국에선 이런 걸 자주 먹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명절에 먹는데요. 가족끼리 모여서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하네요. 누구나 먹기 좋으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누구나 먹기 좋은 음식. 그게 떡국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떡국을 끓이며 종종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명절 음식이 이렇게 담백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들. 자극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 하면 떠올랐던 건 빨간 고추장이었어요. 매운맛이었죠. 하지만 떡국을 알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했어요. 강한 것도 있지만 부드러운 것도 있었죠. 그 다양함 안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음식, 그게 떡국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떡국을 봤을 때 가졌던 의심이 잘못된 거였어요. 맛이 강해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편견이었죠. 진짜 좋은 음식은 강한 게 아니라 오래 남는 거였어요. 자극적이지 않아도 계속 찾게 되는 거였죠. 떡국이 바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어요. 울란바토르의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식당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 떡국을 먹으며 몸을 녹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만족했어요. 이 음식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본 떡 한 봉지가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이제는 손에 익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곳인지 직접 가보고 싶었죠. 떡국 말고 다른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먼 일이었어요. 저는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식당을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대신 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계속 만들 수 있었죠. 손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손님들이 떡국을 먹던 모습 부담 없다고 말하던 표정 또 먹고 싶다고 했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 음식의 힘이 뭔지. 화려한 맛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였어요. 자극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죠. 그 마음이 음식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떡국의 하얀 떡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게 한국 음식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